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22 시즌 결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리그 5위 제주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연 어떤 시즌을 제주가 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즌 결과, 거시적인 결과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남길 감독 그리고 정훈 체제로 이번 시즌을 이어갔던 제주 유나이티드는 15승 10무 15패의 기록을 거뒀습니다. 56득점, 53실점의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제주 유나이티드는 K리그1은 5위, FA컵은 16강을 진출을 했는데요. K리그1에서는 14승 10무 14패, 52득점, 50실점으로 득점은 4위, 실점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승점은 총 52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K리그1에서 5위를 기록하게 됐고 4위만은 승점 차 2점 차 정도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FA컵에서는 1승 1패였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겼지만 두 번째 경기 서울에게 패배를 하면서 16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고요. 이번 시즌 최다 득점자 그리고 최다 도움 선수는 주민규와 제르소입니다. 주민규 선수는 이번 시즌 중반에 약간은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개의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제르소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도움 7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시적인 시즌 결과는 여기까지 봤고요. 과연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의 베스트 11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4-3을 주로 사용했던 제주 유나이티드인데 김동준 키퍼, 백스리는 정훈, 김호규, 김봉수, 윙백에는 정호재와 안현범이었고요. 정호재와 안현범은 각각 부상이나 코로나나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경기를 못 뛴 시간이 꽤 있었고 그 자리는 조성준이나 김명순이나 다른 여러 선수들이 뛰어줬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이 선수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 백스리 조합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전부터 이번 시즌에 돌리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나왔던 백스리인데 그것이 그대로 잘 맞아 들어간 듯한 출전 시간이죠. 2600분 이상을 모두가 소화를 했고 특히 정훈의 경우에는 3000분 이상도 소화를 했으니까요. 물론 중간에 백4로의 변환기가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김동준 키퍼 역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서 이 점은 너무나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윗선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윗선 투미들 그리고 3명의 공격수인데요. 투미들은 이창민과 최영준이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이창민 자리에 한종무도 뛰었었고 다른 조금 아예 겹치는 건 아니지만 구자철도 뛰었었고 윤미카람도 뛰었었고 그랬긴 했는데 일단 이창민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 2500분대에 육박하는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그 윗선에는 제르소, 주민규, 조성준입니다. 제르소와 주민규는 굉장히 많은 시간 뛰었습니다. 제르소 선수 역시 체력 안배를 이유로 2865분, 대충 2900분 정도의 출전 시간을 뛰었는데 이 자리에 뛰었던 선수는 이 역시 김명순 그리고 김주공 여러 선수들이 있었고요. 톱 자리에는 진성욱이 들어오는 등 주민기 선수가 중간에 약간의 진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출전 시간을 가장 많이 기록한 공격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의 라인업의 가장 격정지는 오른쪽 윙이었는데요. 오른쪽 윙에는 조성준, 링, 김주공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좀 이 자리에서 뛰었었고 김범수 역시 이 라인업에서 우측 윙을 소화하는 시간들이 꽤 있었을 만큼 제주의 오른쪽 윙은 꽤 힘든 자리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서진수가 돌아오면서 서진수가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약간은 어려운 자리였는데요. 조성준 선수가 윙백에서 뛴 시간들을 포함해 1800분을 뛰면서 그래도 그 선수들 중에는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간 선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 선수들이 과연 이번 시즌 어떤 주요한 경기들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기는 승리한 경기뿐만 아니라 비긴 경기나 진 경기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 볼 경기는 2022년 8월 2일에 있었던 성남과의 경기입니다. 성남과의 경기에서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팀인 성남에게 패배를 거두게 됐고 이 경기 이전에 전북에게도 패하면서 2연패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순위가 살짝 떨어지게 됐는데요. 이 경기까지는 3-4-3의 어떤 큰 틀에서의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제주가 4-3-3이라는 라인업도 새로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시간들이 됐는데 어쨌든 이 경기로 굉장히 일단 포메이션 자체부터 많이 바뀌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경기는 맨 마지막 경기였던 울산과의 마지막 38라운드인데
경기 이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유니폼을 들고 있는 유현수나 김동준 선수가 상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고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들렸는데 이 경기는 그 선수들을 위한 경기였고 그 선수들을 위한 득점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쪼록 선수들이 좀 무사 복귀를 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즌 주요했던 경기 두 경기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요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시즌 주요 이슈는 시즌 중에 있었던 주요 이슈인데요. 바로 남길 감독 재계약 사과입니다. 남길 감독은 어떤 성향상 선수들과의 충돌이 꽤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루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오피셜이죠. 선수들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인간이 사는데 의견 충돌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제주는 좀 많았지만 이걸 예로 들면 시즌 초반에는 윤빛가람을 미기용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술을 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선수와 어떤 소통적인 측면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윤빛가람이 수원FC로의 이적을 타진하기도 하는 등 약간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4-3-3으로 바꾸면서 윤빛가람 선수는 계속해서 본인의 출전 시간을 늘려간 편이었고요. 그런데 4-3-3을 바꾸고 이번에는 주민규의 재계약 미진으로 인한 기용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득점왕 경쟁에서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었던 주민규를 기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주 유나이티드의 공격진의 어떤 무게감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규 선수 역시 마지막에 득점왕을 결국 뺏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유나이티드는 남길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게 좀 동요할 만한 사례가 됐던 건지 제주의 경기력이 귀신같이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남길 감독이 나갈 것이다, 대선으로 갈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물론 재계약이라는 얘기도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흔들릴까라는 생각 못했는데 좀 흔들리게 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고를 당했던 선수들과 관련된 좀 안 좋은 발언까지 하면서 제주의 재계약 선택이 과연 맞는 선택이었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감이 많이 들고 있고 이것이 이번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의 이슈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즌 과연 어떤 선수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가장 잘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가장 잘했다는 판단이 드는 선수는 바로 최영준 선수인데요. 최영준 선수 없이 제주가 파이널 A를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영준 선수는 중원을 말 그대로 책임졌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신진호 선수나 이명주 선수, 최영준 선수 이 3명 중에 2명이 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신진호 선수는 들어갔지만 그 반대자리에 세징야가 들어가면서 이 2명의 선수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운 베스트 11 미수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누적 경고를 포함하면 딱 2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 팀 내 최다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영준 선수가 이번 시즌 얼마나 제주에게 도움이 됐었나. 최영준도 전북과 포항을 거치면서 약간은 마음고생을 했는데 제주 유나이티드에 와서 원없이 뛰면서 본인이 오히려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본인도 만족할 만한 그리고 제주도 만족할 만한 이번 시즌 초반의 이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평으로 넘어가면 이 말밖에 지금은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들의 무사 기원을 기원합니다. 유현수, 김동준 선수 좀 잘 복귀하기를 바라고 다른 키퍼나 키퍼 코치님 모두 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피치 위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주 유나이티드 2022 시즌 결산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예상보다는 살짝 낮은 순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파이널 A 진출하는데 안정적인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런 제주가 내년에는 1부 리그에 다시 올라온 지 3년째가 되는 만큼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즌 결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